건축을 통한 행복 실현 제18회 대구건축 박람회 3월 22일부터 25일까지 대구 엑스코에서 개최됩니다. 다양한 최신 건축 자재, 리빙홈 인테리어, 리모델링, 전원주택이 선보이는 제18회 대구건축 박람회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 대구 601-5310. 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리고 또 다음 주까지 2회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에듀베리 교육연구소 조우석 소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오늘 첫 번째 강의를 위해서 제목은 보시다시피 21세기 행복한 교육 투자 성공의 비결로 저희가 첫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눌 생각이고요. 좀 더 이거는 교육 전체에 관한 매크로한 관점을 가지고 보실 수 있도록 현재 내가 어떤 식으로 교육에 대해서 투자하고 있고 그 교육이 정말로 내 아이에게 실질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는가에 관한 내용을 제가 정리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 주 2회차에는 요새 정말 4차 혁명이란 단어가 뜨겁죠. 그 4차 혁명 시대에 과연 새로운 지능, 아이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성공하기 위한 실제로 아이들이 갖춰야 될 지능이 무엇일까? 새로운 지능 SQ라는 제목으로 제가 2회차로 말씀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솔직한 손을 좀 들어주세요. 교육하면 떠오를 때 내 마음이 어떤 감정이 드는가? 한번 손을 좀 들어서 표시를 좀 해주세요. 자, 첫 번째, 두려운. 두려우세요. 네, 진짜 도대체 어떻게 변화하는 이 시대를 알 수가 없어서. 자, 두 번째, 불안하니까 손이 많이 올라오시네요. 진짜 어떻게 아이들이 그렇게 나이가 많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도 손이 많이들 올라오세요. 세 번째, 염려되는. 염려되죠. 거의 다 되시죠. 어떻게 염려를 안 하셨어요? 그렇죠. 자, 슬픈 분들도 꽤 계시고요. 고뇌하는. 손이 뭐 쉴 새 없이 계속 올라오고 있으세요. 근데 교육하면 짜증나는. 짜증도 나고. 압도적입니다. 자, 화난. 도대체 계속 드셔요. 네. 만족한. 이 나오는 한숨밖에는 잘 안 들리는데요. 평화로운. 우리 학부모님들, 대한민국 학부모님들의 마음이 이러셔서 느긋한. 인생 뭐 별거 있나? 지 인생 지가 사는 거지. 이것도 없으시고. 행복한. 있으세요. 교육하면 행복한 느낌이 드시는 분이 또 계시고. 기쁜. 계세요. 한 분께서 계속 손을 들고 계세요. 연단으로 제가 모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 끝에 두 사진은 제 딸아이예요. 그래서 일행 기회를 통해서 제가 또 TV 출연도 시켜주고. 네, 아이가 이것보다 훨씬 더 예뻐졌는데. 자, 제가 하나 질문 드리고 시작하고 싶어요. 오늘 강의에서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요새는 마음 챙김의 시대라 강아지도 명상을 하고 애기도 명상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잠깐 눈을 감으시고 제가 이끄는 대로 잠깐 눈을 감아주세요. 자,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오셨던 간에 이번 강의에서 나는 무엇을 기대하는가? 호흡을 천천히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고, 고요히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내쉬고. 자, 오늘 강의에 무엇을 기대하고 계신지 마음속에 한 문장으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나는 이번 강의를 통해
무엇을 기대한다. 자, 깊이 내쉬시면서 눈을 천천히 떠주세요. 제가 이 작은 의례를 하는 이유는 많은 분들이 뭔가 행동을 할 때 사실은 대부분 생각 없이 자동적으로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도대체 내가 이 자리에 지금 왜 앉아 있는지 그것을 명확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작은 명상 시간을 가졌고요. 혹시 대한민국 엄마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과를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홍옥이 아니고요. 혹시 어떤 사과인지 아세요? 합격 사과라는 건데요. 많이 알려진 이야기이기도 했는데 혹시 아직도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본의 아모리현에서 태풍이 와가지고 사과 농사가 완전히 망했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럼 도대체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하다가 사과를 다른 이름으로 팔은 거예요. 끝까지 태풍이 와도 떨어지지 않은 사과를 이름을 합격사과라고 이름을 붙이고 고가에 팔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평소에 했던 그 비용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내는 굉장히 창의적인 발상을 낸, 그러니까 태풍이 지나가도 이 사과는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사과를 먹으면 반드시 입시에 합격합니다 라는 컨셉으로 판 거예요. 아주 창의적인 접근의 대표적 사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혹시 저 영어 읽어지세요? See the unseen 무슨 뜻인가요? See the unseen 무슨 뜻이에요? 자신 있게 영어 시간이 자, 자신 있게 see the unseen 보이지 않는 것을 보세요라는 뜻이잖아요. 자, 제가 질문 드릴게요. 무엇이 보이세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여쭐게요. 무슨 뜻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무엇이 보이세요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답하세요? 사과 씨가 보이신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보이는 거 얘기하셨잖아요. 안 보이는 걸 보시면 뭐가 보이세요? 먹기 전에 사과가 보이신다는 분도 있고 하는 분도 있고, 자, 하는 분들을 혹시 보여드리기 위해서 자, 혹시 자, 이렇게 하고 한번 보세요. 뭐가 보이세요? 이렇게 신기하지 않으세요? 분명히 뭐라고 써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세요라고 말씀드리고 무엇이 보이세요라고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보이는 거를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도 안 보이셨는데 다음 장면들의 사진을 보니까 그때서야 관점의 전환가 이렇게 어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제가 이 사과를 보여드린 이유는 관점이 변하려면 보는 게 바뀌는 수밖에 없어요. 사과를 보는 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아이의 얼굴을 두 명의 아이의 얼굴을 보는 그 눈이 여러분 안에 생기셔야 지금 여러분이 하시는 교육에 관해서 다르게 접근하실 수가 있으세요. 왜? 여러분이 몸만 성장을 하셨지 머릿속은 계속 어렸을 때 어머니가 나한테 주입해 주신 그 세상 그대로 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눈으로는 아무리 이성적으로 바른 쪽으로 가려고 해도 가지지가 않으실 거예요. 보는 게 바뀌셔야 돼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관점의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오른쪽 편에 있는 시력으로 하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하버드 교수님의 그 유명한 연구가 이제 기업의 변화를 연구하시면서 나온 자료인데요. 보통은 분석해요. 그리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변화할 거라고 기대를 해요. 거의 다 실패해요. 오히려 왼쪽 편에 보이시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셔야 돼요. 보면 뭐가 와요? 느낌이 와요. 느낌이 올 때 바뀌어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고 분석하고 생각하는 걸로는 나 자신을 바꿔내기가 어렵습니다. 내 눈으로 보고 내 가슴이 느끼고 그래야 내 손발이 움직여져요. 변화를 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여러분이 참조하셔야 될 내용이고요. 보시다시피 보고 느끼고 변한다가 진짜 변화가 가능한 내용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강의의 목표가 거의 보면은 대한민국 엄마들을 보면은 개미 투자가랑 너무 똑같으세요.
개미 주식 투자하는 거랑 똑같으시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고수 투자가의 관점으로 조금이라도 전환하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건데요. 눈으로 볼 때는 대부분 개미 투자 엄마들은 근시안 위기 위험을 보세요. 그러니까 아까 두려움이나 불안이 올라오고 한쪽 왜 그걸 보니까 그러면 눈으로 그런 것들을 보게 됐을 때 가슴은 불안과 의심과 두려움으로 차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삶이 어떻게 돼요? 행동이 안전을 추구하는 모드로 가게 되세요. 그러면 안전을 추구한다는 게 대부분 대한민국 엄마들은 어떻게 하세요? 카더락 통신 아시죠? 옆집 아줌마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그대로 하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인생 자체가 생존 투쟁 모드가 진행이 되고요. 서바이벌 하다가 인생이 끝날 가능성이 아주 높고 그러다 보니까 결핍과 구속과 불안한 삶을 만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거기에 반해 고수 투자 엄마들은 길게 보죠. 길게 보기 때문에 기회와 모험을 바라보게 되고 거기에서 가슴으로 느껴지는 건 용기와 신뢰와 자신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도전을 추구하게 되겠죠. 그러면 인생 자체가 생존 투쟁 모드가 아닌 게임 놀이 모드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따라서 풍요와 자유와 평안한 삶이 오히려 도전을 하는데 아이러니하게 저쪽에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한 번의 강의로 확 그게 된다고 기대할 수가 어렵기도 하겠지만 조금이라도 다른 각도로 우리가 보는 것들을 한번 바꿔보자는 의미에서 제가 다음을 목표로 삼았고요. 오늘 강의의 화두는 교육 투자 본전은 찾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웃으시는데 자, 여태까지 내 교육 투자는 꽤 본전을 찾고 있는 것 같다.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아무도 본전을 못 찾고 계세요? 그러면 대학생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까지 졸업시키는데 벌써 2012년 자료인데요. 얼마 정도 들 거라고 보세요? 애 하면 맞아요. 3억보다 조금 더 들어요. 한 명 졸업까지 3억이 드는데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애가 바로 들어가면 좋겠지만 뭐 하죠? 재수만 하나요? 삼수도 하죠? 요새는 4년 만에 대학을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오죠. 어학연수 시키셔야죠. 더군다나 뭐 시키셔야 돼요? 유학까지 시키시면 여기에 아주 돈이 확 붙겠죠. 그것만 시키면 되나요? 또 그래도 대한민국에서는 애들을 뭐까지는 보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면 기본 집에다가 차 정도는 해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죠? 그럼 1인당 대충 산출액이 얼마가 나올지는 네, 그럼 만약에 애가 둘이다. 벌써 머리를 받고 계신데 그럼 나의 노후 자금과 애가 둘 셋만 돼도 가히 천문학적인 금액이 나오고 더 어려운 상황은 아이가 실제로 평생 월급으로 저거를 벌 수 있을지 없을지를 아무도 보장하지 못한다는 게 현재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투자의 결과를 정말 한번 살펴볼게요. 대한민국이 정말 열심히 교육에 투자하잖아요. 정말 어떤 결과가 있는지 끝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열심히 다 투자를 하고 계실 텐데 무슨 결과가 나올까? 최고로 열심히 하죠. 한국의 청소년은 일일 사교육 시간이 핀란드의 13배고요. 일일 총학습 시간이 핀란드의 2배인데 뭐 일단 압도적으로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한국 친구들이. 그리고 문제는 이제 이렇게 긴 시간들을 공부를 하는데 작년에 또 꼴찌했죠? OECD 청소년 주간적 행복 순위가 꼴찌예요. 재작년에 약간 올라갔다가 또 꼴찌했어요. 계속 연속 꼴찌하다가. 그리고 청소년 삶의 만족도도 보시면 자, 초등학교 4학년부터 우리 여기 앞에 있는 학생의 미래가 지금 여기 보이는 거예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 미래에 더 가슴이 아픈 거는 연간 노동 시간도 이만큼이 길어요. 한국이 거의 멕시코랑 뒤치라고 외치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공부하고요. 가장 오래 일합니다. 근데 이것도 보시면 자료를 보시면 19세 이후로도 계속 떨어집니다. 노년까지. 거기에 비해서 다른 80개국의 나이별 행복지수는 44세를 기점으로 턴을 그려요. 아이들을 대학 보내고 출가시킨 다음부터는 대부분 올라가는데 한국은 예외적으로 계속 떨어집니다. 자, 요 지도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세계적으로 전 세계에서 누가 머리가 제일 좋은지 2번 조사했어요. 근데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게 2번 다 몇 등을 해요? 몇 등 정도 했을 것 같으세요? 나만이 3위? 우리나라 너무 우습게 보지 마세요. 3위 정도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1등을 2번 다 하고요. 원래 사실은 홍콩이 107로 첫 번째 조사에는 1위였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죠? 중국과 합병되면서 평균치가 확 떨어져서 대한민국이 약진했고, 그 뒤로도 이제 남한이 1위 계속했고, 이제 북한이 3위. 전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으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좋으신데 가장 오랜 시간 공부하고 가장 오랜 시간 일해요. 뭐 하고 싶어서? 행복하고 싶어서. 그럼 우리가 과연 우리 교육 투자가 성공인지 아닌지는 뭘 보면 되겠어요? 행복을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자료를 준비했죠. 세계 행복지도 영국 자료인데 우리나라는 몇 등을 하나요? 네, 이 자료에 따르면 102등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갤럽 조사에 따르면 118위, 140개 중에 118위를 하는데요. 옆에 있는 나라들이 코소보, 이집트, 그래서 내전이 있는 나라 같은 행복도를 지니고 있어요. 우리 계속 전쟁이잖아요. 입시 전쟁, 스펙 전쟁, 재테크 전쟁. 여러분,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머리 좋은 사람들을 데리고 가장 오랜 시간 공부시키고 가장 오랜 시간 일을 하고 있는데 나타나는 결과들이에요. 이 방식 그대로 가면 투자가 정확하게 이 결과가 나온다는 걸 이미 증명이 됐고요. 유네스코 자료인데 우리나라에서 많이 좀 안 보여줬던 자료 같아요. 여기서 보시면 왼쪽 편이 해피하고 오른쪽이 언해피고 성적이 높고 낮은 걸로 4분법이 되어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투자 성과가 좋은 나라를 보니까 공부는 안 하는데 행복한, 그러니까 투자는 안 하는데 행복해요. 거기가 인도네시아 보이시죠? 성적도 높고 행복한 나라 싱가포르. 성적도 나쁘고 불행한 나라 카타르. 전 세계 최악의 투자국 대한민국. 성적이 높은데 불행해요. 왜 제일 투자 성적이 나쁜지 아시겠죠? 가장 많은 걸 쏟아붓고 있는데 불행해요. 굉장히 이상한 결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창피하게 써 있어요. Happiest student Indonesia, Unhappiest student South Korea.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 투자의 결과예요. 근데 전 이걸 보고 이해가 됐어요.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주요국 중산층의 기준. 아주 짧게만 체크해 볼게요. 프랑스는 외국어를 하나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직접 즐기는 스포츠가 있어야 할 것,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있어야 할 것, 남다른 요리를 할 줄 알아야 될 것. 영국 페어플레이를 할 것,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질 것,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할 것. 미국 자기 주장에 떳떳할 것, 사회적 약자를 도울 것, 부정과 불법에 저항할 것, 그의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놓여 있을 것. 한국 부채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 월 500만 원 이상, 자동차 2000cc급 중형차 소유, 예금장교 1억 원 이상 보유, 해외여행 1년에 한 차례 이상 다니기. 사실 아니세요? 어디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아시겠어요? 저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지만 이거는 이코노미스트 기자가 이렇게 한마디로 이 책 제목 너무 잘 졌더라고요. 뭐라고 했어요? 기적을 이룬 나라, 그러나 기쁨을 잃은 나라, 대한민국. 이게 지금 현 저희 시점인 것 같아요. 제 질문은 이렇게 또 드릴 수 있어요. 어머님들 어린 시절보다 우리 요새 학생들이 더 행복해 보이세요? 어쩜 이렇게 자신감 있게 말씀을 주세요? 누가 더 공부 열심히 해요? 요즘 애들이. 근데 훨씬 더 불행하면 이거 뭔가 정말 이상하지 않으세요? 정말 이상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남들 하는 방식대로 계속 가기 때문에 여기서 못 벗어나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 한 가지를 우리나라가 좀 슬픈 일이지만 물질 문명이 정신 문명을 우리나라에 있던 김구 선생님이 내 소원은 하고 얘기하시잖아요. 문화가 높은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돈이 높은 나라가 돼서
이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돈을 부정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신 문명이 물질 문명을 이끌어가야 되는데 물질 문명이 정신 문명을 오히려 이끌어가는 구조로 됐기 때문에 아까 그 중산층 기준 보면 정확하게 보이시죠? 이게 지금 우리가 만든 나라인 것 같아요. 왜? 우리가 같이 만들었으니까. 물론 큰 일도 했죠. 우리나라가 정말 우리나라 가나보다 못 살았던 거 아세요? 최빈국에서 전 세계 10대에 왔다 갔다 하는 경제 대국을 만들었고 민주주의도 아시아의 대한민국만큼 민주주의가 많이 발달된 나라가 드물어요. 일본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대단한 성취를 했어요. 그러나 무엇을 잃었어요? 기쁨을 잃었어요. 지금 시점에서는 정말 물어야 되는 질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한번 제가 체크리스트를 좀 만들어 봤어요. 빨간색으로. 자,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교육 방식으로 우리 아이 인성이 더 좋아지고 있다. 그래도 들어주시네요. 우리 꼬마 학생이 손을 드는데요. 이 교육 방식으로 나는 내 인성을 좋게 하고 있다. 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더 좋아지고 있다. 아직은 제가 볼 때 중학교 2학년을 거치지 않으셨기 때문에 좀 손을 좀 더 드시는 느낌이 있고요. 정신 건강이 더 좋아지고 있다. 그래도 희망이 그래도 새싹처럼 조금씩 몇 분이 드세요. 육체 건강이 더 좋아지고 있다. 육체는 갑자기 손을 많이 들기 시작하세요. 근데 몸이 커진 거랑 체력이 좋은 거랑 다릅니다. 요새 친구들이 몸은 더 커졌는데 몸의 건강 상태는 더 떨어져요. 그거를 좀 참조를 하셔야 되고, 이 교육 방식으로는 경제적 안정, 학습 확보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 전멸하셨고 자, 학습 능력이 더 좋아지고 있다.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98년, 99년 이후로 지금 대학교 평균 학력 수준이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정말 본전이나 찾고 있을까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육 투자 안전하신가요? 겉만 번지르르하게 많이 투자되고 있는데 속은 어떠신지가 궁금합니다. 현재 여태까지 본 대한민국의 투자 성적표는 그다지 좋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투자라는 단어를 갖고 나온 게 다른 게 아니라 원래는 우리 자식 농사의 패러다임이 뭐였냐면은 농사 관점이었죠. 자식 농사를 잘 지어야 된다. 근데 20세기에는 공장 관점으로 바뀌었죠. 공장 관점으로 바뀌었다가 이제는 자본이 강해지면서 투자의 관점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 교육에 관한 지혜를 과연 누구한테 배울 수 있을까 하다가 제가 생각한 사람이 전 세계 최고의 투자로 손꼽히는 사람이 누구죠? 워렌 버핏을 에게 투자를 좀 배워보려고 해요. 근데 워렌 버핏이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하는 일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아세요? 이것을 절대로 하지 않고는 단 한 주도 투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내가 왜 투자를 하는지 이유를 종이에 적지 않고는 단 한 주도 투자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돈 투자보다 더 중요한 투자가 우리는 무슨 투자라고 믿죠? 이게 보장받을 수 있는 투자인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자식 투자인데 한 번이라도 적어보신 분, 내가 왜 교육 투자, 교육을 하고 있는지 한 번이라도 종이에 적어보신 분. 워렌 버핏은 주식 한 주를 투자할 때도 투자의 이유를 종이에 반드시 적고 그것이 없이는 한 주도 투자하지 않는다고 해요. 9살부터 투자를 훈련받은 투자의 신이죠. 근데 여러분은 돈 투자보다 더 중요한 자녀 투자를 하시는 엄마 투자가들이신데 단 한 분도 안 적어보셨어요? 투자가 망하는 이유는 여기서부터 이미 티가 나죠? 자,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교육 왜 하세요? 교육 왜 하세요? 자, 눈 마주치는데 피하지 마시고, 자, 교육 왜 하세요?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이 사회에 필요한 사람인가요? 이 시대가 원하는 능력이 뭔가요? 그러니까 말이죠. 제가 만든 철수놀이라는 게 있어요.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철수를 너무 사랑하고 철수를 너무 좋아해서 철수네 집에 꼭 가고 싶대요. 그럼 제가 뭐라고 물을까요? 철수 어디 살아요? 그럼 자신 있게 말씀을 주세요. 철수 영희네 집 옆집 살아요. 방금 말씀 주셨잖아요. 사회에 필요한 사람. 자, 그럼 다시 물어요. 영희는 어디 살아요? 약간 이러면서 명자네 집에 산다고 답을 하신 거예요. 뭐라고 그런 거예요? 이 시대가 요청하는 사람. 그럼 제가 다시 뭐라고 물은 거예요? 명자는 어디 살아요? 라고 하는데 그래도 성격이 좋아서 웃으신 거지. 한국 사람은 그때부터 화를 내기 시작해요. 뭐라 그래요? 왜 그리 꼬치꼬치 캐묻냐고. 근데 철수네 집에 갈 줄 알아요? 모르죠. 제가 지금 똑같은 질문 드린 거예요. 철수 어디 살아요? 교육 왜 하세요? 쉽게 한 단어로 제가 하면 성공시키고 싶으신 거 아니세요? 그렇죠. 그럼 제가 뭐라고 여쭤볼 것 같아요? 그렇죠. 성공이 뭐예요? 한 번이라도 적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성공 생각하는 남들이 얘기하고 엄마가 얘기하고 아빠가 얘기하고 친구가 얘기한 성공 말고 내가 생각한 성공 단 한 번이라도 적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일생에서 처음 적어보시겠죠? 안 적어보시 생각해서 진짜 그 생각 한 번도 안 해보실 것 같아요. 교육 왜 보는지? 그래, 교육 아이를 성공시키고 싶어. 근데 성공이 뭐지? 저희가 좀 원형 테이블에 이렇게 쭉 하면 또 발표시키면서 토론하면 너무 좋겠는데 그게 사실 하브루타라는 게 대단한 방법은 아니잖아요. 제가 하버드에서 공부할 때 저희 교수님이 랍비셔가지고 하브루타 방식으로 실제 수업을 받았었어요. 근데 그냥 친구랑 좋은 질문 던져놓고 친구랑 토론시켜서 자기 의견 얘기하고 친구 얘기 듣고 전체 의견 다시 받아서 통합해서 얘기하고 제가 경험한 하브루타는 우리나라는 막 뭔가 해외 것이면 막 대단하게 받아들이는데 함께 생각하고 나누고 전체를 통합해서 더 큰 생각으로 만들어간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 식으로 토론하면 좋겠으나 우리의 지금 강의장의 형태상 그럼 제가 한번 그 다음 질문이 뭘 것 같으세요? 영희도 물었어요. 영희 어디 살아요? 명자 어디 사냐고 제가 물을 것 같잖아요. 그럼 왜 성공해야죠? 행복하려고. 자, 그럼 제가 뭐라고 물을까요? 행복이 뭐예요? 라고 묻겠죠? 행복이 뭐예요? 자, 행복이 뭔가요? 너무 재밌지 않으세요? 너무나 당연한 이 질문에 관해서 너무나 당연한 것에 생각해 보신 적이 없어요. 그럼 나는 철수네 집에 너무 가고 싶다고 그러시잖아요. 저 교육 열심히 할 거고 저 애들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했고 키웠고 했는데 뭘 위해서 키웠냐고 막 물으니까 글쎄요 가 되시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 키우고 계신가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렇게 되면 교육 투자는. 이 막연한 얘기가 모든 교육과 실제로 여러분이 투자를 하실 때도 똑같습니다. 많은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이 그냥 좀 잘 살려고요. 옆에 사람이 잘 사니까 나도 사봤어야 하다가 거의 여의도 증권가에 가면 97%가 다 마이너스고요. 1, 2% 중간치 똔똔 극소수만이 버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의 투자의 이유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여러분은 근데 사람에게 투자하고 계시잖아요. 정말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란 뭐고 행복이란 정말 뭘까? 이 기준이 없이는 여러분의 교육 투자가 성공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왜? 기준이 없으니까. 자, 멋진 제목 책이어서 나는 사람에게 투자한다 제목인데요. 투자의 이유를 반드시 적어보세요. 내가 내 아이를 교육하는 이유는 이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성공이란 무엇이다. 내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무엇이다. 절대 남 얘기 적지 마세요. 왜? 남 얘기를 적으시면 지킬 힘이 없으세요. 내 이야기, 내 가슴 그 대신 아주 정직하셔야 돼요. 솔직한 얘기가 좋고, 왜냐하면 투자할 때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두려움과 욕심을 다루는 거거든요. 주식 투자나 어떤 다른 투자가 깨지는 이유가 두려움과 욕심 때문이에요. 근데 내가 두려워하는지 욕심이 부리는지를 뭐가 있어야지 알 수가 있어요? 기준이 있어야 알 수가 있어요. 기준이 없이는 절대 판단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얼마나 욕심을 내고 있는 건지 혹은 내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를 판단되지 않아서 그냥 휩쓸려 가요. 거의 개미지옥에 빠져서 절대 못 나옵니다. 그러면. 그래서 실제로 주식 투자라는 사람들의 97%, 한국은 97%고 미국은 95% 정도라고 그래요. 마이너스를 낸다고 합니다. 왜? 두려움과 불안의 늪에 빠져서. 제가 처음 이 강의 시작할 때 손 좀 들어주세요 하고 했을 때 어떻게 되셨어요? 이미 불안해요. 두려워요. 이 안에 이미 계신 거잖아요. 왜? 명확하게 나오죠? 기준이 없기 때문에요. 자신만의 관점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상을 누구의 눈으로? 나의 눈으로. 반드시 교육의 철학과 원칙을 세우셔야 해요. 이 정말로 매크로하고 철학적인 이 얘기가 정말 모든 교육과 투자의 성공을 가름지르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 이 친구들은 제가 쓴 책들을 들고 있는데요. 이 친구는 지금 옆에 있는 친구가 조니라는 친구는 키 큰 친구는 이번에 예일에 들어갔고 리오는 키가 많이 컸어요. 근데 이 친구들의 특징은 엄청나게 부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크하얏트에서 찍었는데 아버지가 파크하얏트 CEO시고 어머니가 이제 50대 재벌가의 후손이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리오가 저 할아버지가 저 크면 선물 주신대요. 그래서 제가 영어로 물었죠. What? 그랬더니 에어플레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된 거니? 할아버지가 선물을 주신다고? 그랬더니 비행기를 선물로 주신대요. 그래서 아빠는 또 포르쉐 아주 옛날에 그 고급 오래된 그거 더 비싼 포르쉐를 주기로 하셨고 노는 물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얘네들을 제가 데리고 경주를 같이 갔었는데 게임이 끝났다고 사실은 생각을 했어요. 집도 너무 부유하지만 인성이 너무 따뜻하고 그리고 이제 활을 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경주에 가면 활 쏘는 데 있잖아요. 맞출 때까지 쏴요. 목표에 대한 명확한 초점, 따뜻한 인성, 엄청난 부가 이 아이를 바치고 있는데 이런 학부모들을 제가 미국에 이제 오바마 정부 시대 상공부 장관을 하시거나 월드뱅크를 또 해서 대표를 하시거나 이러한 분들한테 제가 7가지 질문을 보냈었어요. 그 중에 제가 5번째 질문을 보여드릴 건데 7번째 중에 5번째, 6번째를 썼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How do you define a successful life for your children? child죠 여기는. 근데 지금 답이 안 나오셨잖아요. 뭐라고 써 있어요? Successful life is first inner peace. 성공적인 삶의 첫 번째는 뭐다? 마음의 평화이다. 그리고 건강이다. 아주 뚜렷해요. 제가 7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이 학부모님은 답변이 명확하게 나와요. 두 번째 질문도 How do you think true happiness for your kid? 해서 똑같이 또 물은 거잖아요. 어떻게 당신의 아이가 그렇죠? 진정한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는 데서도 명확하게 답변이 나와요. 이게 정말로 세계적인 명문가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과 일반 개미 투자가 엄마들의 차이점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 성공은 마음의 평화이다. 자, 그래서 제가 하나 또 말씀드릴 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마련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종잣돈, 시드 머니라고 불러요. 시드 머니를 먼저 마련해서 심어야지 그 종잣돈에서 다른 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교육에 있어서의 시드 머니는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시드 워드라고 생각을 했어요. 교육에 있어서의 돈은 시드 워드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아이에게 가장 자주 하는 얘기가 뭐세요?
공부해라. 아마 그 아이는 공부를 잘 안 할 거예요. 또 뭐라고 하세요? 책 읽어라. 읽으면 그런 얘기 안 하시겠죠? 자, 또 뭐라고 하세요? 물론 제 친구 같은 친구도 있어요. 사람은 사실은 너무나 한쪽으로만 가져갈 수는 없어요. 어떤 의미냐면 사람은 읽는 자가 있고 듣는 사람이 있어요. 저 같은 류의 사람은 읽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 친구는 죽으라고 읽기를 싫어해요. 근데 제 친구의 어머니가 본인이 책을 굉장히 읽기 싫어하기 때문에 애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책 읽어라. 저한테 책 읽으라고 말씀하신 어머니 책을 읽으시는지 제가 꼭 여쭙고 싶지만, 읽을 수도 있지만 아빠가 안 읽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 친구한테 그 어머니가 한 얘기가, 네가 책을 너무 안 읽으니 책 많이 읽는 애를 친구로 삼아라. 그래서 저와 친구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읽은 걸 다 요약을 해주면 그 친구는 잘 듣잖아요. 들어서 저보다 더 잘 써먹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얘기는 피터 드러커라는 유명한 그 경영학자가, 사람은 크게 듣는 자와 읽는 자와 듣는 자가 있다. 대부분은 우리가 눈과 귀가 있기 때문에 읽고 듣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나, 실질적으로 이 두 가지를 겸비한 사람은 드물다. 따라서 당신이 읽는 사람인지 듣는 사람인지를 파악하고 자신에게 가장 맞는 방식으로 자신을 학습해야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고정관념도 깨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제 친구는 굉장히 스마트하고요. 근데 그 친구도 결국은 보면은 사고력이잖아요. 책을 읽는다는 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건 사고력이잖아요. 책은 수단이잖아요. 내 친구가 또 그랬어요. 저한테 자기 친구가 책 많은 읽은 친구를, 한 친구, 두 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저고 하나는 딴 친구인데, 이 친구는 책을 읽고 무지 우울하대요. 책을 읽을 때 우울한 소설만 골라 읽는데요. 책을 읽더라도 좋은 책을 잘 읽는 것. 혹시 아이가 읽는 것이 맞지 않으면 이 아이가 정말 잘 듣는 아이인가를 파악을 하셔서 아이가 잘 들을 수 있도록 아이를 도와주시는 게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팁이 되실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이에게 가장 많이 반복하시는 말이 무엇인지, 아이에게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질문이 무엇인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저희 어머니는 교사셨는데 대한민국에 아주 평범하신 어머니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항상 그러셨죠. 엄마는 안 그랬는데 넌 왜 그러니? 엄마는 사춘기도 없었는데 너는 호강에 초쳤구나. 너 이렇게 작은 일로 마음 아파하면 커서 어떡할래? 제가 그러다 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인생 살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일이 올 때마다 엄마가 말하는 게 왔나 보다. 또다시 왔나 보다. 항상 마음이 어떻게 돼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되고.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항상 현재를 담보 잡혀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제 어머니께서 그러셨거든요. 엄마, 정말 왜 공부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 나 윤동주의 서시를 정말 느끼고 싶거든.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있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을 갖고 싶어. 근데 엄마, 학교 가면 이렇잖아. 잎새에 있는 바람 밑줄 짝 1번.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게 뭐야? 엄마, 영어 나 이렇게 두드려 맞으면서 한 달 안에 교과서 다 외웠는데, 엄마 나 그 3살짜리 애보다 영어 못하더라. 엄마 수학 이거 어디다 써? 엄마 고등학교 선행학습하라고 그래가지고 정석 중학교 때 다 했잖아. 근데 엄마 이거 어디다 써? 여러분 지금도 쓰세요? 그대는 아직 정석하기에는 일러요. 너무 선행이에요. 자, 근데 저희 어머니 그러셨어요. 우서가, 네가 세상 물정을 잘 몰라서 그래. 좋은 대학만 가면 예쁜 여자가 5트럭으로 와. 전 저희 어머니 말이 사실인 줄 확인하기 위해서 소위 얘기하는 국내 명문대학교들을 다 입학을 운이 좋게 했지만 한 트럭도 아직은 다 경험을 못한 어머니 말씀은 진실이 아니셨어요. 근데 제 친구의 어머니는 어떻게 아이를 키우셨냐면, 지금은 성당에 다니시는데 교회에 다니셨어요, 그때. 그러면서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기를 데리고, 아들아, 집이 나갈 때마다 너는 모든 일이 결국은 다 잘 될 거야.
너는 참 인복이 많아. 이 얘기를 하고 엄마랑 부이, 아기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엄마랑 할 때, 얘 대학 가서도 엄마랑 맨날, 왜냐면 아기였을 때부터 요거를 계속 빅토리를 한 거예요. 제 친구는 어려움이 오잖아요. 제 친구네 어머니는 약간의 공주병이 있으세요. 근데 이걸 누가 받았냐면 제 친구가 그대로 받았어요. 제 친구가 왕자병이 좀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인생에 어려움이 오잖아요. 이렇게 생각해요. 인생의 드라마에서 내가 주인공이야. 주인공은 어려움이 좀 있어야 멋있지. 왕자병이 이렇게 발현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결국은 다 잘 될 거잖아. 그리고 나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 잘 될 거야.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 엄마가 이 아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계속 심어놨던 이 시드머니, 빅토리, 승리의 빅토리 시드머니가 지금까지도 너무나 성공적으로 잘 사는 데 있어서 그 수익을 아직도 보고 계세요. 이 말씀을 전해드렸더니 그 어머니 신이 나셔서 계속 남편 뒤에도 계속 보나 안 보나 요새 계속 이거를 남편에게도 하고 계신다고 기쁜 말씀으로 전해주셨는데요. 진짜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내 아이에게 어떤 말을 무의식적으로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무서운 거는 그 얘기는 아마 내가 내 부모로부터 들었던 얘기를 아마 반복하고 계실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아이 마음속에 어떤 시드 워드를 심고 있는지를 정말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무슨 질문을 주로 던지세요? 되게 우리나라에서는 쉽진 않겠지만 노벨상을 수상한 유태인 그 수상자에게 당신이 오늘 노벨상의 이 성공의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어머니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당신의 어머니는 그러면 일반 어머니들과 뭐가 달랐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분이 그러셨대요. 엄마가 돌아올 때마다 물으셨대요. 너 오늘 가서 어떤 좋은 질문을 했니? 보통 그렇게 안 물으시죠? 가서 오늘 밥 잘 먹었니? 공부 잘하고 왔니? 이렇게 하시지. 그렇게 벌써 질문이 다른 거예요. 어떤 질문을 아이한테 반복적으로 던지시나요? 내가 내 아이의 가슴에 어떤 시드 워드를 심고 계신지를 이것만 오늘 가져가셔도. 그래서 저희 아이하고는 저희가 이제 아내랑 매일 그래서 맨날 구호를 외쳐요. 아이로 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외치는 구호도 있는데 제가 그냥 아이한테 바라는 거는 다른 것보다는 저희 아이가 아직은 어려요. 3살 아이인데 자존감이 넘쳐요.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넘쳐요. 근데 그거 이유는 제가 그렇게 해서 그랬어요. 저희가 굉장히 제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그 SQ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제가 무의식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혹시 아이를 더 낳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모르겠지만 늦둥이가 혹시 생기신다면 태교 때부터 3살까지 무의식적으로 흡수되는 때 투자하시는 게 남는 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모르겠고 태교를 진짜 열심히 했어요. 저희 아내도 정말로 그 좋아하는 스타벅스 커피와 와인을 다 뒤로 하고 정말 열심히 태교를 했고요. 태교를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제 아내가 저한테 물었어요. 왜 학부부터 하버드 보내고 싶어? 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한 얘기는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야, 나는 이 아이가 온몸에 가슴의 세포 속에 yes라는 말이 새겨졌으면 좋겠어. yes는 제가 뭐의 약자로 쓰냐면 you, y, you, 그다음 e, you are excellent and special. You are excellent and special의 약자를 yes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우리 딸아이가 나는 정말 탁월하고 특별하다. 내 존재만으로. 그 느낌을 갖고 가면 난 이 아이가 하버드를 가던 대학을 안 가던 그건 내게 중요하진 않아. 이 아이가 왜냐면 이걸 가지고 행복하게 살 테니까. 자기 자신을 소중하고 특별하고 자기 자신을 탁월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무엇을 하든 성공할 수 있는 기반을 깐다고 믿기 때문에 제가 항상 집중했던 게 say yes 라고 했던 게 제 교육 철학이고 아이의 마음속에 꼭 심어주고 싶었던 거예요. 아마 어머님들도 그 생각 안 하세요? 부모님이 얘야 너는 네 존재대로 정말 탁월하고 특별해. 네가 공부를 잘하던 못하던 못생겼던 예쁘던 네가 가진 게 있던 없던 난 네가 네 존재만으로 너무 좋아. 사랑해. 그래서 애기한테 제가 3살짜리한테 물어요. 저녁 밤마다 Are you happy? 그럼 yes 그래요. Are you lucky? Yes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도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러면 당신은 집에 가훈을 뭘로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서 본인의 집안의 가훈은 성장, 발전, 창조인가 그렇대요. 그래서 와, 굉장히 크구나. 그래서 저는 나는 우리 아이는 복칠 운삼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운칠기삼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 말이 바뀌어서 복칠 운삼. 그래서 아이가 정말 복되고 아이가 참 운이 좋은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의 삶에 대해서 감사와 자기 삶에 대한 긍정과 사랑으로 사는 아이면 그 아이가 복되고 그 아이가 행운을 부르는 아이가 될 거라고 믿는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오늘은 첫째 시간 중에서 여러분께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담아드릴 수는 없어서 7단계 중에 제가 자신만의 교육 투자 철학을 꼭 가져라, 종이에 쓴 철학을 가져라, 아이의 가슴 속에 시드워드를 정립하라, 그리고 3단계는 교육 투자 원칙을 세우라, 4단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생각해라. 제발 카더라에 가지 마시고 내 스스로 생각하고 내 기준으로, 근데 앞에 게 없으면 판단이 안 되죠. 그리고 제발 아이들한테 실패해도 괜찮아. 우리나라는 한 번 실패하면 평생을 이게 낙인을 찍어서 가는 게 있는데 실패해도 괜찮아. 그리고 블루오션 교육 투자가가 되라. 이거는 다음 시간에 또 제가 연결해서 보여드릴 거고, 제발 단기가 아니라 장기 가치 투자가가 되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서울의 그 대치동에 사교육하는 데 가보면 공공연한 비밀 중에 하나가 수많은 학원 옆에 반드시 그 몇 개 중에 하나씩의 정신과나 상담소가 항상 같이 있어요. 잠깐 공부 열심히 했다가 망가져가지고 가는 케이스가 점점 더 아이들의 마음이 많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또 한국 어머니들은 꼭 하우가 있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브로드한 얘기만 하고 끝낼 거냐? 아니요. 책 읽으세요. 그대로 어체적으로 어떻게 하냐? 다 적어놨고요. 관련된 책들도 이 안에 전부 다 소개가 돼 있고, 아이들을 위해서는 저 책도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공에 대한 정의예요. 제가 번역한 책 중에 위대한 코치 존 우든의 인생 코칭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분이 전미에서 지금까지도 가장 존경받는, 사후에도 존경받는 감독이세요. 88연승을 이끌어내고요. 너무나 아름답게 살았는데, 이분이 고등학교 때 재밌죠. 수학 선생님이 과제를 내셨대요. 어떤 과제를 내셨냐면, 성공이 뭔지 레포트 적어와라. 이분이 일주일 동안을 고민해서 그 고등학생이 써갖고 84세에, 이분이 특이한 건 농구 선수들의 생명이 길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분 밑에서 훈련하고 나간 사람들은 자기 분야에서 다 성공을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내린 성공에 대한 정의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성공은 마음의 평화이며, 마음의 평화는 자신이 될 수 있는 최선의 존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스스로가 아는 데서 느껴지는 뿌듯함이다. 굉장히 뭔가 좀 다르지 않으세요? 성공은 아까 그 학부모님도, 미국의 학부모님도, 명문가의 학부모님도 하셨듯이 마음의 평화이며, 이 마음의 평화가 언제 오느냐? 자신이 될 수 있는 최선의 존재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사실을, 최선을 다한다는 건 괴로운 게 아니라 몰입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누가 아는 데서? 스스로가 아는 데서 오는 뿌듯함에서 마음의 평화가 온다. 정확한 성공 철학을 가지고 계시죠. 또 한 분을 초대를 해보면 슈바이처 박사님이세요. 슈바이처도 너무 멋진 말씀을 하셨죠. 성공은 행복으로 가는 열쇠가 아닙니다. 우리 생각과 다르게. 뭐가 성공으로 가는 열쇠입니까? 행복이 성공으로 가는 열쇠입니다. 어떻게 행복합니까? 내가 하는 일을 사랑하고. 그렇게 되면 행복해지겠죠? 그렇게 되면 성공한 삶이 될 거라는, 우리가 알고 있던 공식들을 많이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하버드는 이런 게 무섭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72년 동안 하버드 졸업생들을 추적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행복했는지를 밝혀냈어요. 참 이런 걸 보면 미국의 자본력을 제가 보게 되는데요. 72년을 정말 졸업생 하버드 나오면 다 잘 나갈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합니다. 자, 요 얘기는 다음 도표로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을 하며 자신이 하는 일을 지지해주고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친구들을 가진 사람이라면
성공한 삶이라 부를 자격이 충분합니다. 실제로 사랑하는 일과 사랑하는 가족과 좋은 친구들을 가질 때 행복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건 이 행복은 지금 당장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언제나 행복을 저 미래에다, 저같이 5트럭의 예쁜 아가씨들을 기다리는 저 미래에, 결코 오지 않는 미래에 계속 갖다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당장 만들 수 있는 거. 이게 그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하고 학자들이 투입돼서 나는 결론이 이렇게 단순합니다. 세계적인 심신상관의학자 디펙 초프라도 같은 얘기를 하죠. 지금 행복하세요. 얼마 전에 한국 왔다 가셨죠? 강연할 때 계속 이 얘기만 하세요. 지금 행복하세요. 이게 쾌락을 따라가는 얘기가 아니에요. 분명한 나의 성공관과 행복관을 가지고 지금 행복하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재밌는 거 하나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큰 비밀 중에 하나인데 99%의 사람은 현재에서 미래를 상상한대요. 그리고 결코 그 미래에 다다르지 못한대요. 근데 1%의 사람들은 미래에서 현재를 상상한대요. 그리고 이 1%의 사람이 성공을 하고 그 사람들을 99%의 사람은 이해하지 못한대요. 이해가 잘 안 되세요? 자, 이거는 조금만 제가 스토리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소스한테 가잖아요. 디오게네소스가 묻잖아요. 당신의 행복의 비결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오히려 알렉산더 대왕한테 디오게네소스가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 당신 뭐 하고 싶냐고. 또 이만큼을 점령을 하겠대요. 그 다음에 뭐 하겠냐고? 그럼 여기를 또 점령을 하겠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고? 이쪽을 다 점령을 하겠대요. 그 다음에 뭐 하겠냐고 그랬더니, 저는 그 다음엔 제가 정복한 땅을 보고 어머니께 자랑도 하고 오후에 햇살을 누리면서 행복감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디오게네소스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를 듣고, 좀 비켜주실래요? 저는 당신이 말한 그 행복을, 오후의 햇살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죽을 때는 마지막으로 뭐 했어요? 내 두 손을 관 밖으로 내놔라. 결국은 열병에 돼서 자기가 원하는 정복도 못했고 먼저 죽었잖아요. 그러면서 정말로 그의 말이 맞았다 라고 죽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건 미래가 여러분 뭐 꼭 비전보드대로 꼭 되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그 미래를 통해서 내가 갖고 싶은 행복한 감정 있잖아요. 그걸 지금 누릴 수 있죠. 그건 상상으로. 지금 행복하시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자꾸 모든 미래를 자꾸 이것만 되면, 애가 뭐만 되면, 앞으로 집만 구하면, 아니면 내가 집을 넓히면이 아니라 그 행복감을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시는 이 지혜를 가지시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무엇을 보셨나요? 제가 사과로 시작한 이야기였죠? 이런 걸 보여드리면 또 저 옆에 사과 옆에 얼굴이 보이나 이렇게 보실 거예요. 한국 분들처럼. 아니에요. 그냥 제가 재밌는 그림이어서 유머난에 올라온 거라서 제가 한번 갖고 왔는데, 오늘 조금이라도, 처음 말씀드렸죠? 조금이라도 다른 시각으로 보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번 강의를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의 관점의 변화가 여러분의 삶의 투자, 그리고 교육 투자, 아이를 위한 투자를 바꾸는 변화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